당신은 미국인인데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여기 남편을 따라 얼마 전 한국으로 오게 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이 일본 여성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일본에 가기 싫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남편을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일본 세댁 나오미입니다. 제 남편은 미국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일본 지사에 있을 때 저와 연애를 했고 1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절 많이 사랑하고 또 좋은 사람인데 최근에 정말 좀 꼴보기 싫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예요. 남편은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된 듯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몹시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한국에 가는 걸 좋아하냐고요? 남편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3년간 일하다가 일본 지사로 발령받았던 건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일본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많았어요. 연애 때부터 종종 그랬어요.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불편하다, 이건 한국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 등등이요. 저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고작 3년을 살아본 게 다고 어차피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편에게는 모두 외국인데 내 모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나 싶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곤 했죠.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니 그러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처음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이니 힘들겠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나중엔 일본을 저렇게 싫어하는데 일본인인 나도 싫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싸움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발령을 받자마자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뻐하는 걸 보니 모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야 하는 제 걱정은 안 되나 싶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저와 남편 둘 다 외국인 신세가 되잖아요. 남편이 3년간 한국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한다지만 아주 유창하진 않고 저는 한국어를 새로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나마 한국 생활에서 알고 지냈던 동료라도 있지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저렇게 생각이 없나 싶었죠. 한국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남편은 아주 신났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에 살 집을 구하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한국에 가는 날짜를 카운트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일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나는 미국보다 한국이 좋더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어쨌든 좋은 경험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설레서 저러겠지 하고 꾹꾹 감정을 눌러둔 채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러운 감정과 불만, 걱정, 두려움들이 온통 뒤섞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가 살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열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집 열쇠가 없다니? 집 도착해서 이것저것 자잘하게 사러 왔다 갔다 해야 할 테니 짐도 많은데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장난하지 말고 먼저 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제 황당한 얼굴을 보더니 마구 웃는 거예요. 가뜩이나 한국에서 생활할 것이 걱정도 되는데 집 열쇠도 안 주고 열쇠는 없다는 헛소리나 하면서 웃다니. 저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서야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낸 말이 뭔지 아세요? 널 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 진짜 집 열쇠는 없어. 진짜 짜증이 났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정말 왜 그럴까요? 남편은 저를 달래며 진짜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하냐며 도착해보면 알 거라고 그만 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아파트 앞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현관을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고 현관문 앞에서도 그냥 비밀번호만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일본은 공동현관도 개인 집의 현관도 열쇠로 여는 곳이 아직도 많거든요. 좀 세련된 집이라면 열쇠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열쇠를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비밀번호 도어락을 쓰는 곳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도어락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진 않거든요. 열쇠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제 본가만 해도 열쇠를 쓰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현관문이 삐리릭 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잠기는 장면을 보긴 봤지만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도어락일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열쇠로 열면 저런 소리가 나는 문이구나 라고 제멋대로 생각을 했죠.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은 무서워졌습니다. 보안 문제가 괜찮을까 싶었어요. 처음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도 있을 정도였죠. 물론 지금은 두 발 뻗고 잘 잡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걸 아니까요. 경험해보니 충분히 안전하고 또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방식인데 왜 일본은 이런 비밀번호 도어락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종종 일본은 너무 변화가 느리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라 대충 듣고 넘겼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나 싶었습니다. 사실 경험해보니 저도 이제 열쇠 뭉치는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 수리를 해주는 분이 오는 것만 최소 2~3시간이 걸리는데 비용도 최소 50만 원은 들거든요. 열쇠 종류에 따라 9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현관문 열쇠가 없으면 긴급한 일이니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듣자 하니 한국도 원래는 열쇠를 썼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어락으로 대부분 교체되었다던데요. 한국 분들은 도어락으로 교체될 때 거부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귄 제 또래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 열쇠를 쓰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어락을 썼고 거부감이랄 것도 없이 그냥 다들 썼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국 아파트와의 충격적인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국 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해줬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첫인상은 크다였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뭐든 크더라고요. 평수도 더 넓고 전반적으로 냉장고도 크고 식탁도 커요. 일본의 집이 한국 집보다 평수가 작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가구 사이즈 자체도 크고 도로도 좀 더 넓고 전반적으로 나라가 좀 큰 느낌이에요. 처음엔 너무 휑하고 큰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면 갑갑함을 느낄 것 같네요. 미국인인 남편은 덩치도 크니 한국과 비교하자면 일본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처음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꽤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요새 저는 오전에 집안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한국어학원에 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남편 회사 앞 카페로 이동해 노트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다. 남편이 끝나면 같이 퇴근을 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이러나 싶으실 텐데 일본은 충전석을 갖고 있는 카페가 무척 적거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곳곳에 있는 코드에 마음대로 코드를 꽂고 노트북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꼭 직원에게 물어봐야 하고 가끔은 직원이 거절하기도 해요. 묻지 않고 그냥 꽂아서 쓰다가는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전기 도둑이라고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같은 곳을 가면 되지만 개인 카페는 안 되는 곳이 흔하죠.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곳도 있는걸요. 그래서 남편 회사 앞에 카페처럼 예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충전을 하고 노트북을 쓰는 건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한국의 음식점에서도 이런 휴대폰 충전은 그냥 서비스 개념이더라고요. 다양한 충전선을 마련해 놓고 식사하시는 동안 충전을 해드리겠다고 써놓은 걸 보고 믿기지 않아서 진짜 이렇게 충전을 해주냐고 몇 번을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카페든 음식점이든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서든 흔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무료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없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등록이 필요하거나 등록을 해도 자주 갱신해야 하거나 해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한국에 와서 보기 전까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이 점점 문제로 보였습니다. 카페에서의 전력 충전도 일본은 전력이 민영화가 되었지만 한국은 아닌 그런 차이들이 이런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겠죠? 일본은 나쁜 전력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15%에서 40%까지 전기요금을 올려버렸어요. 오죽하면 전기세 때문에 일본 국민 3명 중 1명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안 사용한다고 하겠어요. 일본 내에서 열사병 환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건 전기세가 비싸니까 그래 라고는 생각했는데 전력이 민영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왜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 사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들이다 보니 저는 이런 생활 곳곳에서 한국의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으면 주민세 20만 원, 소득세 10만 원, 연금보험 30만 원, 건강보험료 10만 원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23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실 한국이 더 좋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가 일본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은 적어도 제가 가본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만 있었다면 제가 일본에서 원하는 직장을 다녔을 텐데 씁쓸했어요.
예전에 중요한 면접을 보러 집을 나섰다가 면접을 망친 적이 있거든요. 전철을 타러 갔는데 인명사고가 지하철역에서 난 거예요. 지연이 엄청나게 되었고 전 결국 면접 시간에 늦었죠. 급한 마음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고 어버버버 하다가 면접을 망쳤어요. 전철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말이죠.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잘 없어. 삶을 비관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에 몸을 던져 전철이 멈추는 일이 많거든요.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왜 못하는 걸까요?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관공서나 은행의 행정처리 속도도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으로 와서 정말 놀란 게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게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구나 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리를 진짜 빠르면 30분,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뿐인가요? 한국은 전자신분증으로 다 해결되는데 일본은 이것저것 다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은행이든 어디든 도장이 필수고요. 그런데 한국은 도장도 안 쓰더라고요. 한국에서 도장을 쓰는 걸 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은행을 가서 일을 보는데 일처리 속도가 빠른 건 물론 도장도 필요 없고 카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걸 보며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던 걸까요? 인정하기 싫은데 남편 말처럼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쓸데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이 했다면 일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생활 곳곳이 불편한 채로 놔둘까요? 그렇게 많이 걷어간 세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의 가족들에게 하면 너 한국인 다 된 거냐며 우리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일본의 가족들도 한국의 이런 면들을 제대로 경험하면 저처럼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요? 남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저처럼 한국의 발전상에서 쇼크를 받았다고 해요. 미국도 행정처리 느리고 대중교통 치안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미국의 모든 것들이 한국과 비교가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말로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산다면 자기처럼 모든 면면들이 많이 비교가 되어서 아마 다들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할 거라나요. 저보고는 한국의 참맛을 알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일본에 가서 못 산다고 놀리는데 분하지만 솔직히 좀 인정해요. 얼마 전 부모님을 뵈러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저도 모르게 한국과 비교를 하고 있었던걸요. 그리고 생활 전반 말고도 한국 사람들의 남다른 넉넉한 인품도 정말 저에게는 놀라워요. 이게 한국인들의 정인가 싶었는데요. 남편이 집 근처에 맛있는 분식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는 매워서 못 먹지만 한국의 순대와 튀김을 좋아해요. 한인타운에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기분 좋게 따라갔는데 남편이 이모, 여기 튀김이랑 순대 1인분이요. 튀김엔 떡볶이 국물 좀 부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렇게 주문하면 안 되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데 분식집 아주머님께서는 튀김에 떡볶이 국물을 부어주시고 매울 텐데 괜찮겠냐며 어묵 국물도 따로 주시더군요. 그리고 단무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 국물과 어묵 국물은 얼마를 내야 하지? 아예 어묵을 준 건 아닌데 이건 반값인가? 단무지는 얼마지? 메뉴판에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데 남편이 이건 그냥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군요. 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새 한국 음식이 인기가 좋아서 일본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연애 시절에 함께 한인타운에 놀러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순대에 떡볶이 국물을 좀 부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국물은 따로 부어드리지 않아요. 떡볶이 주문하세요 라고 거절하셨거든요. 어묵 국물도 어묵을 주문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을 시켜서 남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때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저 주인 한국인 아니지? 분명 일본인일 거야. 라면서요. 저는 그때도 일본인이 맞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히 안 시킨 걸 달라니까 그렇지. 라며 화를 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김밥 한 줄만 시켜도 김치에 단무지에 국물도 내어주고 식당에서도 다 먹은 반찬은 리필도 해주는 거예요. 정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다들 일본인보다 부자인 걸까요? 일본은 동네의 흔한 규동집에서도 작은 종지에 들어있는 단무지, 절임, 그리고 김치까지 다 돈을 받거든요.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초생강이요. 한국에 비하면 야박하기 그지없죠. 한국 사람들의 넉넉함과 인심, 정은 사실 한국에 와서 사귄 동네 친구들에게서도 많이 느낍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잘 챙겨주고 한국 음식이 매운 편이니 힘들지 않냐며 제게 동네의 일본식 식당 링크도 보내줬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일에 깊게 상관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친해지면야 다르지만
친해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던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색했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한국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미국도 일본도 싫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하던 남편 마음을 100% 이해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온돌바닥에 남편과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이요. 일본 겨울이 별로 안 춥다고는 해도 겨울에 집안이 정말 썰렁해요. 코타츠니 전기장판이니 이것저것 다 끌어다 써도 코가 시리거든요. 에어컨 온풍 기능을 틀어봤자 건조한 공기 때문에 힘들고요. 신축 맨션에 살면 다르겠지만 누구나 비싼 맨션에 살 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일단 일본에 비해 단열도 더 잘 돼요. 무엇보다 바닥이 따뜻하니 집안 공기 자체가 너무 훈훈한데 건조하지도 않아서 제 피부는 더 좋아졌습니다. 씻고 뭘 바르지 않아도 건조하지 않다니 완전 신세계죠. 일본에서 열심히 가지고 온 털슬리퍼며 발랄로며 이불이며 핫팩은 필요가 없어졌고요. 집을 한국처럼 지으면 쓸데없는 방한용품을 안 사도 되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는 걸까요? 남편과 둘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국에서 가급적 오래오래 지내고 싶단 말을 하는 요즘입니다. 한국 생활을 몇 년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한국과 비교가 되어서 못 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신 분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오늘은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